슈퍼카타는 피부과 의사로 유명한 오프라이드의 오가나님께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인상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빚에 대해서는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살이 욕구를 위해서 그 빚을 쓴다면은 X. 하지만 그것이 본인의 인생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이 된다면은 오케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시급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컨텐츠의 내용을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빚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빚을 살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세계 일주를 다녀와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저는 월급을 50만 원을 받았거든요. 엄청 적은 돈이긴 하지만 제가 그 당시 그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려는 그 홍보 분야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그 돈을 받으면서 정말 영업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정말 다 방면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1인 창업을 하면서 오가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급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 주어진 회사는 딱 2개, 프랜차이즈 2곳이었습니다. 한 곳은 18개밖에 안 됐고 하나는 1개밖에 안 됐습니다. 둘 다 합쳐서 예산을 받은 게 딱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를 영업해서 일을 늘리기보다는 그 회사를 키우는 것이 제 시급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급을 올리는데 가장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 지금 현재 120개가 넘고 하나는 50개가 넘는 그 분야의 프랜차이즈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덩달아 저는 매출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5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한 책을 보게 됐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이제 부동산을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매매를 통해서 본인의 자산을 늘려가는 그러한 것을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홍보 대행사 외에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한 것이 바로 제가 있는 공간인 커피력, 그 다음에 7월달에 오픈할 제주도 게스트하우스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추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할 제품을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8월, 9월 그쯤에 이제 일본 라멘 쪽이랑 돈부리 쪽으로 해서 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가나 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피부 의사지만 피부 의사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고 화장품도 이제 생산을 하면서 판매까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오가나님과 비슷한 돈의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저축은 하지 않습니다. 저축이란 것은 금리가 지금은 3%에서 4%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이 도리어 저한테는 손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차라리 주식 쪽에 일부를 넣고 큰 돈은 재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투자를 하는 이유는 저의 시급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 대출금을 계속 새로운 신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후년쯤에는 매출이 30억에서 50억 사이에 달성할 만큼의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오가나 님도 말씀했지만 잘 됐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 잘 안 됐으면 아마도 이렇게 하지 마라. 왜? 사실 위험하거든요. 커피력도 그렇고 게스트하우스도 그렇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돈이 대략 억 단위가 넘습니다. 근데 뭐 1억이라 해도 대출 이자를 4%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돈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를 갚는데 그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을 받아야지 제가 하고 있는 사업 형태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저는 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은 저는 이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빚은 빚을 얻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빚이고, 나쁜 빚은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용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까먹는 적자,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까먹는 것이 나쁜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오가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내 생각이랑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 역시 내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분야를 계속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날이 있지 않을까 희망에 차서 계속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이 하는 게 정말 즐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연쇄 창업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제 삶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